잘 되는 매장도 많이 가보고 네네. 안 되는 매장도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매장은 가장 기본적인 거일 수는 있는데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70% 이상 그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약간 요식업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경기도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창업 이꼬르 실패라는 그런 키워드가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패하는 매장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잘 되는 매장도 많이 가보고 네네. 안 되는 매장도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매장은 뭐 물론 상권이나 뭐 이런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그 요인을 굳이 큰 카테고리에서 꼽자면 가장 기본적인 거일 수는 있는데 뭐 메뉴의 맛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 이런 제품의 서비스나 뭐 이런 가치가 네. 내가 지불하는 돈 대비해서 더 나으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변동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무조건 친절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뭐 불친절한데 계속해서 가는 매장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맛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불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많이 준다든지 예. 뭐 그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불친절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타겟층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나 뭐 송리단길이나 뭐 압구정 로데오에 데이트하러 가고 뭐 이런 상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평범하게 그냥 좀 뭐 이런 김밥나라 같은 게 있으면은 그렇죠. 일반 백반집이라든지 예. 컨셉이 명확하거나 약간 좀 네. 인테리어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하느냐에 대한 그런 입지적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자리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네. 그런 환경에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잘 안 어루어졌을 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또 잘 되고 이런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매장을 열 때 성공 확률을 한 99% 정도 확신을 하고 매장을 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조건이 맞아 들었을 때 이건 99% 성공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브랜드 어떤 매장을 할지랑 입지를 동시에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어떤 걸 할지 정해놓고 입지를 보는데 저는 입지는 입지대로 보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리를 보다가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입지와 입지에 맞는 아이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만들 때 어느 정도 70% 이상 그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컨셉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브랜드 컨셉을 잡을 때 이를테면은 약간 좀 저도 이제 강남을 가끔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막 그런 디저트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뭐 새로운 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가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해요. 뭐 SNS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얼리 어답터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맛집들만 찾아다니고 그렇죠. 카페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우선 볼 수 있게끔 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올 거잖아요. 네. 먹는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겠다. 이건 좀 유행으로 끝나겠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어느 정도는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그 느낌을 보면은 이건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네. 우후죽순 막 생겼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흐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행을 유도하고 만들진 않았을 건데 너무 이제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유행처럼 지나가서 훅 꺼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안에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유행 따라가는 아이템은 좀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왜냐면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아메리카노가 메인인데 요즘에 뭐 이런 어떤 딸기 메뉴가 유행을 해서 아니면 크로플이 유행을 해서 잠깐 반짝 크로플을 이제 판매를 할 수는 있는데 크로플 전문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약간 그 커피는 사실 약간 컨셉 그런 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사실 발전하는 산업이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크로폴이라든지 그런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반짝 유행일 수 있으니까 그걸 잠깐 팔 수는 있어도 이걸 메인 아이템으로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포함해서 총 100군데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되는 사실 매장이 많아질수록 자질구레한 일도 많이 터지잖아요. 네. 관리 소요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좀 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뭐 누구나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에게 뭐 이런 해야 되는 역할과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기준을 준다거나 뭐 그 점장을 또 관리하는 뭐 이런 본부장이나 뭐 이런 매니저급 직원을 두고 그 친구들에게도 또 뭔가 이런 비전이나 그거에 맞는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또 본사에서도 이런 점장이나 매니저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뭐 디자인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혹은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그게 이제 매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모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얼마나 잘 맞고 융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채용의 한 기준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부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뭔가 더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뭐 동업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을 하고 운영은 이제 다른 분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들을 세우는 거죠. 이 매장은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역할 분담을 좀 잘 나눠가지고 네. 좋은 파트너를 찾는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가맹점이 많아지면은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가맹점 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소송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약간 좀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직까지 뭐 그런 적은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장사를 잘 된다. 뭐 혹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 근데 점주님도
모든 거를 본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좋은데 이제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의 방침은 전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약간 좀 의견 다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갈등이 좀 깊어지면은 진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좀 우리 가면 점주님으로서 부합할지 반대로 그분도 더 느껴보시고 결정하셔라. 약간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같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까지 좀 꼼꼼하게 서로 잘 검토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가 명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소통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리틀 백종원이라고 불릴 만큼 요식업계에서 이제 10개나 되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잘 런칭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약간 최근에 그 요식업 트렌드를 봤을 때 네.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요식 분야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면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모두의 공통된 이런 이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인력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분야를 좀 많이 선택을 하게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요즘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특정 매장 가면 뭐 로봇팔이 막 커피를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뭐 메뉴 자체가 뭐 좀 단일화돼 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막 김밥 나라처럼 그 공간에서 막 수십 개가 되는 메뉴를 뽑아야 되면 거의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메뉴를 다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또 교육도 다 해줘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전 리스크가 그거 자체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어려우면 당연히 더 일하기 싫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아이템 선정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 또 이제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뭔가 원재료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판매가가 너무 막 가격 경쟁 심하게 하거나 너무 카페도 저가형도 있고 뭐 프리미엄도 있지만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가형을 조금 지향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가격 경쟁을 해버리면 옆에서 2,000원에 팔면 내가 1,500원 팔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서로 같이 죽는 게 돼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만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을 한다거나 네, 그런 걸 오히려 조금 이게 어쨌든 이게 타겟층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아이템이 유망하다 이것보다는 그런 산업의 흐름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 같은 거를 조금 고민하고 그거에 맞게끔 똑같은 족발을 하더라도 이런 족발, 뭐 이런 메뉴,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쌈박하고 막 그런 아이템이라기보다도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단일화된 메뉴, 그 다음에 좀 인건비 구성이라든지 원재료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끔 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싼 건 지양하고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걸 선택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제외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특히나 이제 또 막 유행 타는 그런 메뉴 말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그 중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